호세군의 끝없는 사랑. 을사년 윤사월 조선에서 명나라 천추절 할애를 위해 사신단을 파견했는데 정사 성현의 수행원 중 박생은 사람됨이 순박하고 솔직했으며 용모가 촌스러웠습니다. 사신단이 평양에 이르렀을 때 감사가 여러 기생을 거느린 채 배를 타고 맞이했습니다. 박생은 뱃머리에 앉아있는 한 기생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같이 간 송생에게 은밀히 부탁했습니다. 자네가 서윤의 삼촌이니 나와 저 여자와 관계를 이루어주면 반드시 후하게 은혜를 갚겠네. 서윤은 한성부와 평양부에서 판윤과 좌우윤을 보좌하는 일을 맡은 종사 품벼슬인 바 권력의 힘으로 어찌해 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이에 성생은 말없이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관사에 들어가서 박생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그 기생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려나? 박생은 방에서 출입구만 바라보며 언제 올지 모를 여인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윽고 휘장을 걷어올리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까 뱃머리에 앉아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박생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성생의 힘이 아니었다면 어찌 여자가 여기에 왔겠는가? 박생은 곧바로 기생과 사랑했고 관계하는 내내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함께 누워있던 기생이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 하자 박생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디를 가려 하느냐? 기생이 변소에 가려 한다고 답하니 박생은 벌떡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너와는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구나. 박생은 기다리면서 무심코 주머니를 만지다가 그 속에서 종이를 발견했는데 기생의 사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사부는 광기가 남몰래 둔 남편입니다. 그렇지만 박생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생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한 번 더 뜨겁게 사랑한 후에 잠들었습니다. 박생은 새벽에 일어나 벗어놓은 기생의 속옷을 직접 입혀주면서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객중의 재미이니라. 객중은 객지에 있는 동안을 뜻하니 집을 떠나 외지에 있을 때 바람 피우는 이를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입혀주마. 이튿날 새벽에도 박생은 기생에게 속옷을 입혀줄 때 같은 말을 내뱉으면서 재미를 만끽했습니다. 박생은 기생에게 푹 빠진 나머지 명나라에 동행하자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기생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박생을 안심시켰습니다. 드디어 사신단이 평양을 떠나는 날, 박생은 흥에 겨워하며 기생을 태울 말과 안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생을 태우려 하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얘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일행이 모두 떠났으므로 박생은 더는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가면서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그때 기생은 한쪽에 숨어서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생은 마지못해 박생과 며칠을 함께했지만 애초부터 마음이 없었으며 출발 당일의 틈을 엿보다가 슬쩍 도망쳤던 것입니다. 박생은 어리둥절하여 넋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다가 가끔 한숨을 내쉬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순정파 남자의 허망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순안에 이르러 사신단이 하루 머물렀을 때 박생은 그곳 술집에서 인의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제법 예쁜 계집을 보고는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박생은 온갖 꾀를 써서 유혹했습니다. 내 방에 가면 좋은 게 있느니라. 술집 계집은 그 말에 살짝 혹해서 박생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게 없었고 박생은 술에 취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다가 깜박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술에서 깼을 때 계집이 보이지 않기에 박생은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방문 앞을 지나가기에 박생은 급히 나가 손을 잡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변소에 다녀왔느냐? 잠깐이나마 보이지 않아 서운했느니라.
박생은 어둠 속에서 재빨리 여자의 옷을 벗기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인은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함께 운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합이 잘 맞는지 두 사람은 밤새도록 즐기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아서 얼굴을 보니 애초에 그 여자가 아니었고 코가 소반만큼 무척 큰 낯선 여자였습니다. 박생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계집이구나. 알고 보니 술집 계집은 박생이 졸았을 때 도망쳤고 그 직후 우연히 방문 앞을 지나던 못생긴 여인이 박생에게 끌려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남자를 밝혔으나 외모로 인해 기회가 별로 없었다가 박생을 만난 김에 최선을 다해 즐긴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박생은 간밤의 쾌락이 순식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쾌한 일로 바뀌는 마법을 겪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당했도다. 다시 순환을 떠나 숭령관에 도착하니 고울이 번화하고 기생 수십 명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채 술두루미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생은 눈을 뜬 신봉사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침 그곳 숙촌 부사는 친척 형이므로 박생은 그 위세를 빌어 미녀를 얻어 사랑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흐렸는데 박생은 기생의 등을 어루만지며 바람을 말했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 일행이 계속 머물게 되리니 하늘은 내 마음을 알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장마가 되게 하소서. 그만큼 박생은 미녀 기생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튿날 아침은 쾌청했고 박생은 한동안 좌절해 있다가 때를 냈습니다. 동원에서 친척 형인 부사와 함께 식사할 때 박생은 쪽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기생에게 옷을 빨아 입게 휴가를 주소서. 부사는 그 음흉한 속뜻을 알아채고 며칠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박생이 불평했습니다. 사촌간에 어찌 이다지도 인색합니까? 부사는 마지못해 기생에게 몇 달 휴가를 내줬고 박생은 말 한마리를 따로 빌려 여자를 태우고 다음 행선지 안주로 함께 떠났습니다. 이에 숙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간 사신 행차의 군관들을 많이 봤으나 저 사람처럼 음란한 자는 못 봤네. 마치 발정난 개 같도다. 안주에 도착해서 박생은 기생을 더욱 탐닉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계속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자 박생은 어쩔 수 없이 기생을 숙촌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가서 말을 가져오너라. 기생이 데려온 종을 불러시키니 계집종은 쩔쩔매며 안장을 잃어버렸노라 보고했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기생은 소리 지르며 야단쳤고 어이없어하며 울다가 불만에 찬 얼굴로 박생에게 항의했습니다. 당신을 따라온 것은 호강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덕을 잇기는커녕 되레 어찌 돌아가야 할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기생이 마구 욕하니 박생은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숙촌 기생을 보내고 다시 길을 떠난 박생은 다음 기착지 가산에 이를 때까지 시정 일관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허전하구나. 그러다 객사 가평관에 닿자 박생은 예쁜 관노를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여 관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년의 조전 군관으로 있으면서 일찍이 저 계집종을 사랑했으니 이리로 불러오너라. 계집종이 그 말을 믿고 앞으로 와서 박생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신년에 누구를 따라오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사옵니다. 어허,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박생은 누구를 따라왔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그저 다그치듯이 되물었습니다. 계집종은 재차 박생 얼굴을 살펴보더니 단호히 답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뵌 적 없습니다. 말을 마친 여종은 박생이 붙잡은 소매를 부리치고 떠났습니다. 박생은 잠시 입맛을 다시더니 공 대신 닭 심정으로
다른 여종 하나를 골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사신단은 다시 출발해 정주에 도착했습니다. 고을 기생들이 동원에 대령한 가운데 박생이 둘러보니 한 명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미인이로다. 호색한 박생이 망설이지 않고 그 기생에게 다가가 손을 덥석 잡고 서쪽 방으로 들어가려 하니 기생이 손을 뿌리치며 거부했습니다. 그걸 본 늙은 기생이 촛불을 들고 인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남자를 겪어보지 않았으니 서서히 길들이시고 너무 급히 서둘러서 욕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겠네. 박생이 방으로 들어가 기생의 허리를 껴안고 휘옛말로 속삭였습니다. 만약 내가 내 청을 들어주면 너의 생계를 내가 돌보아 주마. 그때 성생이 와서 박생에게 방에서 따로 놀지 말고 어서 기생을 데리고 목사가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라고 권했습니다. 박생이 기생과 함께 자리로 갔더니 목사가 기생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너는 관청의 메인 몸이거늘 손님에게 공손하지 못했으니 그 죄를 물어 곤장을 쳐야겠도다. 아까 기생이 박생의 손을 뿌리친 일을 나무란 것이었고 아전이 즉각 기생을 끌어내렸습니다. 박생은 급히 뛰어나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애걸했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한 일이 없으며 누군가 말을 잘못 전한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남들이 자기를 나무랄 것이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목사는 기생을 용서해 주었고 박생은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연회를 파한 뒤에 방으로 돌아와서 박생은 기생을 희롱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자리에 미녀명기 벽동선이 있었는데 박생은 성생에게 급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인을 얻어서 벽동선을 돌보지 못하니 자네가 빨리 데리고 나가게. 잠시 후 박생은 옷을 벗으며 이불에 들었고 기생이 뒤따랐습니다. 뜨거운 욕망으로 달궈진 박생은 기생의 맨몸을 만지다가 섬짓 놀랐습니다. 가슴이 봉긋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며 아래로 손을 옮긴 박생은 경악했습니다. 사실 기생은 여장 남자였습니다. 박생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주 사람들이 작당하여 젊고 아름다운 유생명효를 잘 꾸며서 기생들 틈에 앉혔습니다. 명효는 시침이 떼고 박생을 놀렸습니다. 이튿날 정자에서 성별연이 벌어졌을 때 명효가 남자 복색으로 되돌아와 박생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박생이 말에 오르려 할 때 명효가 옷깃을 부여잡고 만류했습니다. 지난밤에 재밌게 지낸 것은 오직 내 살림살이를 이룩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어찌 이다지 쉽게 떠나십니까? 너무 무정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